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우경화, 미다스 북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 20대 때 나는 내가 40이 되면 일은 은퇴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절 나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며 앞만 보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30대의 나는 무조건 7시 퇴근하는 무리하지 않는 평생 직장으로 여유로운 일을 하리라 다짐했다. 퇴근 후에 편안한 저녁을 나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었다. 늦게까지 매장에 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절엔 전업주부도 많았다. 나도 당연히 결혼해서 가정에 충실하며 일은 40대엔 은퇴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은퇴를 생각한 40대 이후의 인생 계획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다. 막연히 신랑과 함께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하되 30대까지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우리 집은 전업주부로 사셨던 엄마의 적극적 권유로 자매들이 다 미용을 배웠다. 엄마는 항상 여자도 평생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이하게 자매들이 다들 미용 일을 했다. 처음에는 광안리 쪽에서 작게 하다가 대학교 근처로 매장을 옮겼다. 그 당시 최신 인테리어와 특이한 신규 홍보 마케팅으로 유명 항공사 사부에도 게재될 만큼 나름 성과가 좋았다. 우리가 해나가던 미용실은 건물 사정상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무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었다. 언니들은 결혼했기에 그 무거운 책임이 갑자기 나한테 온 것이다. 언니들 밑에서 그냥 열심히 하던 나는 생각지도 못한 책임감의 무게까지 짊어졌다. 그렇게 느닷없이 모든 매장 운영 계획과 책임의 방향이 나에게 멈춰졌다. 나는 어렸고 항상 위로 든든한 언니들이 있는 다섯째로 살아 그런 책임이 나에게 올 줄은 몰랐다. 갑자기 내가 우리 집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내가 30대 초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게 된 이유이다. 나의 편안한 30대, 나만의 인생 계획으로 꽉 채운 30대를 보낼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떠밀려 50평 규모의 일하는 동료가 15명 이상 되는 매장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운이 좋았다.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했더니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브랜드 미용실로 입소문을 타 2, 3개월 만에 성과도 났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그때 온통 나의 관심사는 잘 해낸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너의 책임감으로 잘 해내기 위해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때 내게 매장은 가족과 동료들 모두의 삶의 터전이었으니 아주 중요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가. 얼마 전 나의 꿈은 어깨 위에 짐을 내려놓고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그동안 일한다고 놓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었다. 배우는 즐거움의 여유를 갖고 싶었다. 나는 여태 너무 열심히 살아왔으니 좀 쉬엄쉬엄 일하며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며 삶을 누리는 여유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어졌다. 지금 미용을 시작한 지는 28년 정도 되었다. 그리고 지금 매장은 한 자리에서 20년 정도 되었다. 참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 것 같다. 장사해본 사람은 알고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꿋꿋이 해나가는 게 인간의 도리이자 살아가는 신념이라 생각했다. 성격도 딱히 변덕스럽거나 실증을 내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면 진득하니 해내는 스타일이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20대 때부터 나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다. 20대 초 직장 다닐 때도 미용을 배우고 익히던 인턴 시절 때도 항상 싫은 내색 없이 묵묵히 해내려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빠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주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곧잘 그런 얘기를 한다. 난 어릴 때 왜 공부하는지를 몰랐어. 부모님이 나를 좀 잘 챙겨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부는 왜 해야 하고 공부를 잘하면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하소연하기도 한다. 어린 내게 부모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했음을 얘기한다. 어릴 때 나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바쁜 부모님이 나와 대화할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 형제는 어릴 때 우린 방목됐다라고 자주 말한다. 부모님도 처음 하는 부모 노릇에 너무 많은 자녀를 두다 보니 힘겨웠고 잘 모르고 키웠던 것이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나는 노는 데 집중했다. 동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밖에서 뛰고 놀았다. 지금 아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놀이가 그때는 많았다. 장난감이 많이 없고 컴퓨터가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밖에서 뛰어다니며 다양한 놀이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한심했을까. 엄마 아버지는 그 많은 철없는 어린 7남매를 먹여 살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착하게 생긴 딸이 공부는 안 하고 맹땅 놀기만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을 듯하다. 그런 부모님 속도 모르고 나는 책은 거의 안 봤었다. 그 시절 내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했다면 꽤 똑똑한 어른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애들일 것이다.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20대 때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20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결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묵묵히 기술 배우며 꿋꿋이 일했다. 그때도 나의 마음 한 곳에는 책임감이 컸다. 부모님 속 썩지 않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고 싶었다. 항상 부지런히 해서 걱정 끼치는 딸이 아닌 든든한 딸이고자 했다.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내가 20살쯤에 직장을 퇴직했었다. 아마 막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던 것 같다. 자녀는 어린데 그렇게 일찍 퇴직하시게 되셨다.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실 때도 엄마는 항상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 힘들어했었다. 엄마의 얼굴에는 항상 수심이 가득했다. 이 많은 자식 배 안 굶기고 먹이랴, 학교 보내랴, 없는 돈을 쪼개서 살림 사시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이다. 엄마는 의지할 친정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 철이 빨리 들고 책임감은 강해졌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큰 매장을 운영하며 성과도 나오고 오랫동안 잘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영업은 넘쳐난다. 운영은 만만치 않다. 오프라인 숍은 기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거기다 지나친 경쟁으로 여유로운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그동안 열심히 한 보람을 찾기 어렵다. 그러니 젊은 친구들은 힘들게 배우려는 사람은 적고 하다가도 전업하는 친구들도 많다. 지금 누군가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나 비품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 돈으로 배움에 투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요즘은 누구나 알듯 자영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도 취업하기가 힘들어지고 명예퇴직 같은 퇴직자가 많아지다 보니 마땅히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하는 것 같다. 물론 당사자는 투자와 위험을 감수해서 하겠지만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를 넘었다. 이제는 더 심사숙고하여 배움에 투자하고 내가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일, 기본 투자가 적은 1인 지식 창업을 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깨닫는다. 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대단한 뭔가를 이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도대체 뭔가? 왜 그렇게 열심히만 한 걸까? 세상의 급변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퇴보한 것이다. 지금은 감히 말할 수 있다. 절대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한 내가 딱히 내세울 게 없는 듯해서 안타깝다. 도대체 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은 예전처럼 누구든 열심히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특별해지는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제 나는 특별한 나를 위해 또 다른 열정이 솟아난다. 당신도 함께 특별하게 살아가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까칠하게 살아라.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일이다. 사람들의 헤어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다. 모발, 얼굴형, 취향, 손상도 등의 기본적인 것도 그렇지만 각자 요구하는 스타일이 달라 기계로는 아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IT나 인공지능의 사회적 발전으로 향후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 등 리스트는 해마다 거론된다. 그런데도 나의 직업은 미적 감각과 손으로 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사람들은 걱정 없겠다며 얘기한다. 그렇게 미용실 일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람 손으로 사람 머리를 만지는 일, 항상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사장은 직원과 고객을, 직원은 사장과 고객을, 우리의 일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들 잘 알겠지만 세상에서 많은 힘든 일 중 하나가 사람과 부딪히는 일 아니겠는가. 그런 관계란 좋은 때는 참 좋은 일도 많지만 대체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많다.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도 참 힘든 일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누구를 관리해야 한다니. 매뉴얼이 있어서 다 각자 알아서 하면 좋지만 일이 그렇게 되지만은 않으니까. 예전에 많은 동료와 함께 일할 때이다. 다 함께 잘해보자고 하고 나서도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꼭 있다. 또 조직 생활을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아니면 끼리끼리 하려는 사람들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언제나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성격이 온순해서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의 소유자지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에 대한 회의감으로 연결된다. 앞에서는 너무 협조적이고 문제없는 척하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대놓고 뻔질거리거나 비협조적으로 하는 사람, 잦은 근태 불량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한 사회 문제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거기다 초이기주의자도 많다. 그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으로 상처받아 아예 전업이나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젊은 층은 다들 귀하게 자란 세대로 집에서 귀한 딸, 아들이다 보니 더 힘들게 느낀다. 육체적으로도 서서 하는 일인데다가 인간관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이니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를 그나마 줄여주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힘들고 우울한 일은 빠르게 잊어버리고 즐겁고 재미난 일에 초점을 맞춰 재능을 발휘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은 경험으로 난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그것은 모든 동료에게 적당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다. 너무 좋다고 껌뻑 넘어가지도 너무 싫다고 미워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람은 다들 나를 비롯하여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는 것이다.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서 참 일을 잘한다. 너무 예쁘고 착하다라고 칭찬하기가 무섭다. 바로 다음날 그만두겠다든지 조용히 연락 두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많이 겪었다. 그렇게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다 보니 선을 그어둘 필요성을 느낀다. 너무 정을 주지 말자.
이것이 나만의 오랜 매장 운영으로 터득한 내가 상처를 덜 받는 대처법이다. 알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맞네. 맞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내가 말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화법이다. 동료들은 갑작스럽게 물어본다. 이것은 이렇고 저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등 다양한 요구를 갑작스럽게 늘어놓거나 해달라고 떼를 쓴다. 그것을 바로바로 순간적 판단으로 얘기나 화답을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추고 그 부분만 얘기하고 확답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오는 문제와 얘기를 들어보고 배려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로 나를 곤란하게 힘들게 하는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힘든 경험을 여러 번 겪다 보니 내가 대처하는 대화법이다. 일에 있어서는 절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러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 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덜 상처받고 서로 보듬어 안아주며 함께 으쌰으쌰 해나가는 법이 아니겠는가. 내가 아는 오너들도 사람들과 일하면서 상처받아 일을 접은 경우도 많다. 사람으로 상처받는 일은 비단 우리 일에서만은 아닌 것 같다. 직장인들도 상사나 오너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요즘은 다양한 직종과 직업군에서 이런 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다. 25년 전 언니는 세미나 겸 연수를 미국으로 간 적이 있다. 그 당시 언니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얘기했다. 미국 이민자 중 미용을 하는 A씨는 꽤 오랜 이민자임에도 능숙하게 일을 해야 하니 어학을 배우기 위해 꾸준히 영어학원을 다니며 일을 하고 거기다 헤어 손질에 따른 클레임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바쁘고 힘겹게 미국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벌써 25년 전부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장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다면서 우리나라도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우려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받는 상처는 크게 남는다. 요즘은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 외 다양한 자영업 사장님들이 일도 힘들지만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조기 퇴직하거나 일을 접는 경우가 많다. 일을 많은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하다 보면 즐겁고 좋은 일도 참 많다. 반면 꼭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서로에게 더 많은 상처로 남는다. 보람되어야 할 일터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지는 것이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혼자 있어도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지 않는가. TV를 켜주는 인공지능, TV를 켜주는 인공지능, 핸드폰에 함께 있는 인공지능, 밖에서 거실 보일러와 조명까지 다 켜주는 인공지능 로봇 등 IT의 발달로 멋진 기기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감정이 없다. 인공지능 로봇과 IT 기기가 발전할수록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각박해진다. 지금은 예전처럼 정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좀 더 철저한 인간관계 관리나 사람 관리, 매장 관리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대하고 관계로 만들어진 일터일수록 지켜야 할 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의 허함을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으며 내면을 채운다. 너무 많은 관계에 집중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 스스로 세상을 보는 의식을 확장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함을 채우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만큼 까칠하게 살자. 그리고 도도하게, 당당하게 내면을 채워나가자.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느닷없는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들의 일상을 흔든다.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속 평안함과 즐거움을 그립게 만들었다. 한때 세상은 왠지 불공평한 것 같다고 느껴졌다. 누구는 계속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에 묻혀 있는데 누군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히 즐기는 듯했다. 누구는 못 누리고 누구는 누리는 듯한 느낌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 마음을 하느님이 아셨는지 어느 순간 세계는 공평하게 다들 제대로 못 이루는 멈춤의 시기를 맞이했다.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즐기는 걸 멈추고 움직임을 자제하라고 경고한다. 엄청난 후폭풍 바이러스가 출몰했다. 지금의 혼란은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각보다 긴 시간을 격리하고 중단함으로 누군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힘들고 곤란해지는 공평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도 여태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시작인 것 같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예년 같으면 퇴근 차량으로 도로는 막힐 시간대다. 그러나 저녁 6시경 4차선 도로는 한산하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 인터넷에 뜬 영상 중 재미난 게 있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텅 빈 이탈리아 마을에 양떼가 온 마을을 누비고 다니는 영상이다.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양들은 사람이 없는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 것이다. 이 글의 댓글엔 아주 재미난 글이 있다. 사람들이 텅 빈 거리를 동물들이 거리로 나와 즐기는 영상의 댓글엔 지금 세상의 바이러스는 사람이고 코로나는 치료제라는 것이다. 푸하하. 아주 웃기고 슬픈 말이다. 그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다. 지금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오염을 불러왔고 지구로부터 역습을 당하는 이유가 됐다. 다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 파괴 없이 순수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개발은 불가능한 것일까? 더 이상의 지구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어떻게 누리며 즐기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내 과제로 정하고 해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열심히 한 당신, 인생을 즐겨라. 나는 과거의 나와 결별해 나의 의식을 확장해서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한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전에 나는 일 중심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은 나로부터 이루어짐을 알고 일이 아닌 나를 위해 살기로 다짐한다. 그렇게 하나둘 내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하나씩 재정비되는 것이다. 아마 내 주인은 멋지고 좋은 영향력을 갖추는 환경이 될 것 같다.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함께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다. 하지만 나를 제일 위에 올려놓고 살아간다면 정말 신나고 에너지가 넘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내 자리를 지키며 잘 해왔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내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더 좋은 에너지로 활기찬 일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주문한다. 내가 중심인 부자의 기분을 생생하게 느끼라고 주문한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작가가 되기를 선언했다.
나의 꿈을 기록한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책을 공동 저서로 썼다. 책을 쓰는 일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다.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배워가며 해나가면 된다. 시작이 반이라 도전하는 데서 흥분과 열정의 에너지가 넘친다. 책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올해 나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로 작가의 길을 들어섰다. 와우, 감사합니다. 내가 책을 쓰기로 한 것은 책을 읽고 감동받는 독자이기만을 거부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감동받는 것도 정말 좋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책을 쓴다는 것은 나도 나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감동을 직접 행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결혼과 이혼으로 힘들었던 과거, 힘들 때 생겨난 암을 수술과 항암으로 극복했던 일 등을 나누고 소통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책을 쓰며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치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책 쓰는 과정을 온전히 치유의 시간으로 갖는 것은 내 몫이다. 눈부신 미래만 있을 뿐이다. 돌이켜보고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힘들고 애썼던 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내 꿈을 향한 행복의 시간과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나를 위해 1인 창업자가 되기로 했다. 나의 버킷리스트에는 1인 창업자가 되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나는 3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면서 20년은 오너로 여러 명의 동료와 일했다. 참 운이 좋았다. 20년간 한 곳에서 매장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한다. 그동안 우리 매장을 거쳐간 수많은 스타일리스트와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오너들이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 손질을 믿고 맡겨주신 고마운 고객들이 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이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운 좋은 나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20년이 넘는 시간을 잘 살아왔다. 그렇게 20대, 30대의 꽃다운 청춘은 50대로 접어드는 꽃중년을 향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인덕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또 새로운 꿈 하나가 1인 창업가로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제 제대로 내 관리를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동안 함께하는 즐거움이 컸지만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이니 내가 가진 새로운 꿈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는 1인 창업가로 나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나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온전히 나로 살아가는 길에 집중하고 싶다. 나의 지구별에서의 삶을 사는 명확한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가고 싶은,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누려보는 것이다. 지금은 크루즈 여행을 저렴하게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찾았다. 앞으로는 크루즈 여행으로 럭셔리한 여행을 즐기는 여유를 누릴 준비를 하고 있다. 멋진 크루즈 여행은 가족과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나는 간념에 사로잡혀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등 다양한 제약을 두었다. 당연히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 하는 한계를 지었다. 모두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관념에 사로잡힌 나는 무덤으로 갔다. 새로운 나의 탄생인 것이다. 과거의 나는 없다. 꿈꾸는 나만이 있다.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성공 확언과 감사의 말로 이루어진다. 선포와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이제 아주 홀가분하다. 가벼운 발걸음과 새로운 꿈 배낭을 메고 믿음으로 걸어나간다.
1인 창업가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바쁘고 활기찬 나를 생생하게 느낀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다 함께 더 신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애쓰지 않고 즐겁게 내가 상상하는 나를 새로운 꿈 보따리와 함께 이루어진 결말에서부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예스, 싫으면 노.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경험은 생각지도 못한 힘든 상황도 있고 의외의 기쁜 순간도 맞이한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많다. 빠른 변화가 반갑지만 않은 이유이다. 한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면 너무나 살기 좋기만 할 줄 알았다. 생활이 평안해지고 살림살이는 넉넉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한 지금 생각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좋은 것은 넘쳐나지만 살림살이는 팍팍해진 것 같다. 이런 많은 변화와 발전은 나이 든 세대에서는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멋진 시대를 살고 있음을 그렇게 체험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주는 여유를 잃지 말고 누리자. 지금 내 생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오늘을 즐기자. 한때 사람들은 매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열정을 다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의 길처럼 보였다. 그리고 많은 매장과 확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반열에 오르고 있다. 그렇게 혼자서 해내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댐으로써 더 크게 이룬다. 하지만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인다. 결코 많은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많은 매장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박수받을 만큼 관리 능력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몇 년 사이 개인이 많은 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듯 싶다. 아마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닌가 한다. 해마다 측정되는 고용 비용과 부대적 비용을 맞추기도 일반 자영업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고정 비용으로 부담이 된다. 거기다 치솟은 임대료까지 하면 고정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사람 관리로 많이들 힘들어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인드도 바뀌다 보니 사람 관리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쉽지 않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은 같이 일할 직원과 동료들이 있어야 한다. 나도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쉽지는 않다고 느낀다. 누구나 내 마음 같지 않아 서로 마음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입속의 혀도 깨문다 라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도 있다. 나도 내 뜻대로 안 된다 라는 의미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맞추고 잘해나가기란 참 어렵다. 나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함께하는 사람 중에는 전체에 맞춰 나가기보다 멋대로 하는 사람은 꼭 있다. 어떤 일이든 일하는 사람 중에는 지속적으로 무단 결근하는 사람, 직장 내부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 1년 넘어도 일의 발전이 전혀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있다. 게다가 다양한 문제까지 생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도 많다. 일은 못하면서 요구는 많은 사람, 말 안 듣고 잘 안 되면 남 탓하는 사람, 성과가 오르지 않고 터무니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사람,
잘 해볼 생각도 없고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 기본을 지키지 않아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꼭 서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혼자만의 편의에 빠져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성부터 직장인 마인드의 부재인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금 같은 인생의 시간을 남에게 피해주며 물 흘려보내듯 의미 없이 살며 자신의 삶도 좀먹는 것이다. 아마 본인도 의식은 하는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병이라 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무한 경쟁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부적응을 겪거나 혼자 도태되는 느낌,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상실감, 가족 간의 분열, 갈등에서 오는 애정 결핍 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기 쉽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일 테다. 요즘은 이런 문제에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대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의 내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진정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더 많은 해답을 드리려 노력해야 한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자신만의 인생의 롤모델을 정하고 해낼 수 있는 빛을 봐야 한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뚝 올라선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내가 스스로 나의 내면과 소통해야 한다. 나의 내면을 어루만지고 격려해야 한다. 나는 소중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나 자신의 단점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대면해야 한다.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마음에 병이 들 때는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란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 시간은 나를 사랑으로 안아줄 것이고 나에게 보약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꿈꾸는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 하자. 진정한 나를 찾아갈 때 자신의 미래를 빛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단지 그 일을 즐기는 것이다. 즐겁게 일하면 모든 세상사는 행복으로 술술 풀린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일을 할 때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을 채워 내 생각대로 살아가자.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끝이 있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행과도 같다. 처음 가는 초행길에서의 선택과 그 길을 가다가 또 새로운 길에서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선택하는 가운데 길의 끝에 도달한다. 잘 모르는 길에서의 불안과 걱정이 마음의 병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예스, 가기 싫은 길은 노를 외치자. 그리고 차츰 나가다 보면 멋진 인생의 길이 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나는 하루 중 내가 하는 일의 98%에 긍정적이다. 나머지 2%로는 어떻게 하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를 궁리한다 라고 말한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는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CF 광고처럼 남들이 다 예스라 할 때 노를 외칠 수 있는 용기의 성공 철학도 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yes, 하기 싫은 일은 no 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가자. go, go.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오늘은 휴무날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 서핑을 한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과 마주한다. 일본 이케미호아시 다리를 찍은 사진이다. 미야코지마와 이케마 섬을 이어주는 사진 속 다리는 오키나와 현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한다. 맑고 청명한 날에 완전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에메랄드빛 바다에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펼쳐진 사진이다. 너무 환상적인 푸름의 극치이다. 정말 자연의 아름다움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다. 벌써 5년 정도 된 것 같다. 내가 오키나와를 누볐던 때가 새삼스럽다. 5년 전 오키나와에서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기분 좋게 떠오른다. 그때 오래간만에 정말 멋진 곳에서 나를 위한 휴식을 가졌던 기억이다. 아름다운 오키나와 섬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 시간은 쏜살같이 관역을 향해 간다. 나의 세상은 어느덧 반세기를 살았다. 참 신기하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나의 존재의 이유도 헷갈린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모든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눈 뜬다. 나는 오전에 부지런히 미용실에서 일한다. 나는 가족들과 식사한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이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내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내면의 내가 진정한 나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로 한다. 나의 미래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면 충분할 것 같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뺀다. 그럼 16시간. 그중 일하는 시간 5시간을 빼면 11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 여태까지는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가 일에 집중되었던 것 같다. 물론 그 시간에는 식사 시간이 최소 2시간은 포함돼 있지만 이제 식사 시간을 빼더라도 하루에 8시간가량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 쓸 여유 시간이 생긴다. 아주 좋은 시간 계산법인 것 같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결코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 온 것이다. 일과 식사 시간을 뺀 8시간 정도는 온전히 나를 위해 써줘야 한다. 왜냐?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과거에 피곤하고 지칠 때 충분한 휴식을 하고 여행을 하고 싶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지칠 정도로 일을 했을 때 약간의 돈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곧 내가 피곤하고 지치는데 정작 휴식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때로는 뭔가 해야겠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여행을 할까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또 여지없이 돈이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인생은 의문투성이다. 세상의 관념은 나에게 저금하라 말한다. 그리고 아껴 쓰라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아껴야 하는지 물으니 미래를 위해서 아끼라 한다. 특별한 나는 말한다. 오로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코로나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코 미래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세상이 휘청하리라 불과 1, 2개월 전 누가 알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그렇다. 다시 한번 느낀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기쁨에 넘치고 행복에 넘치는 즐거움을 갖자. 그 기분을 유지한다면 아마 내일의 나는 더 멋진 내가 되어 있을 테다. 이제 특별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자. 어릴 때의 나는 어딘가를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체력적으로 많이 약했던 것 같다. 열심히 일하고 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땐 단지 어디를 다니기보다 차라리 매장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노다. 지금은 가봐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오라가 하는 곳은 없는데도 갈 데는 많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그런 것 같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줄어들 것 같은데 결코 아닌 것 같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곳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여유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나의 첫 해외여행은 이탈리아 여행이었다. 30대 초반 이탈리아의 여행은 첫 여행이라 즐길 줄도 잘 모르고 남들 따라 다녔던 것 같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특유의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풍경과 조각들,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 나지막한 성전으로 둘러싸인 도시, 고대 로마 유적지로 세기를 넘나드는 풍경이 감탄이 절로 나왔다. 첫 여행지였던 이탈리아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여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에 처음 가서 감탄사를 연발하던 나는 어느덧 없다. 스페인에 매료되어 오로지 스페인의 더 넓은 평야와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 작품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또 다른 평화를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역시 여행은 더 많은 나라를 다닐수록 더 큰 황홀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하느님이 이루어낸 세상은 어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듯하다. 그렇게 다 의미와 충만함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에서 시작하여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짧은 시간이 생길 때는 국내 곳곳을 다녀보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이 있을 때는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지금은 크루즈 여행으로 럭셔리하게 세계 곳곳을 선상에서 즐길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는 진정될 것이다. 특별한 나는 럭셔리한 크루즈 여행으로 나에게 휴가를 즐길 기회를 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미소가 만발한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특별한 나를 사랑해줄 특별한 단짝을 만나기로 한다. 함께 여행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영광을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며 우리는 누려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펼쳐내야 할 삶의 지혜와 경험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둘만의 의미를 가득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님이 어느 날 나의 옆을 지켜주리라. 내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이루어갈 특별한 당신을 나는 느낀다. 일상의 행복을 온전히 느끼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뜻밖의 덤이나 생각지도 않은 기쁨에 열광한다. 이 모든 나의 마음은 내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행복의 열쇠가 되리라.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여태 받은 사랑과 나눠준 사랑을 곱한 만큼 사랑하며 행복을 만끽한다.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리라. 이 모든 것은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신 곁에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